양시장이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힘이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변동성에 유의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10시 구간에서 변화가 빠르게 생기고 있습니다. 거래소 먼저 가보시죠. 네, 현재 구간 코스피를 보시면 그래도 강보합권을 잘 유지하다가 지금 빠르게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0.2% 정도의 내림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현재는 2,425포인트로 진행되고요. 거래대금은 3조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흐름들 코스피부터 1시간 동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분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으로 일단 출발이 됐는데요. 탄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빠르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보합권 유지에서 약간씩 하락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지금은 2430선에서 내려온 2420선 중반대를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수급에서는 환율이 조금 하락함에 따라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점차 커지면서 현재는 1,072억 원 매도 우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기관을 보시면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는데 연기금은 매수하는 최근에 이렇게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다른 수급 주체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기관은 247억 원 사자세 쪽으로 집계가 나오고요. 현재 개인 역시나 800억 원 넘는 매수 탄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업종별 등락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수 힘이 빠지게 되면서 원래는 상승 섹터들이 더 많았는데 하락 섹터들도 많아진 상태입니다. 혼조세 정도를 기록하는데요. 오늘 비금속 광물 섹터가 5%대 내림세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영향은 2차전지 쪽의 포스코 케미칼 급락 영향이고요. 간밤에 테슬라 쪽에서의 약재와 더불어서 오늘 2차전지 종목들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수심이 조금 짓눌리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섹터 영향을 주고 있고요. 화학 섹터도 1% 정도의 내림세를 가져가고 있고 종이목재와 전기전자, 철강, 금속 순으로 현재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 보셔도 0.7% 정도 하락세로 잡히고 있는데 오늘 대형주들 조금씩 부진한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요. 철강, 금속 섹터도 이 중국의 양의 모멘텀 전혀 받지 못한 채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0.6% 하락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오르는 섹터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비교적 견고하게 나타나는 쪽은 바로 보험업종입니다. 2% 정도의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는데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도 괜찮았고요. 여기에 저평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분석들도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종목들 위주로 오늘 상승하게 되면서 2% 정도의 섹터별 움직임 나타나고요. 건설업종도 1.9%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건설 쪽도 수주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오늘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코스피의 시장에서 양쪽 섹터들이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운송장비 섹터도 0.6%대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그래도 자동차 종목들의 방어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는 두산그룹주들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 섹터도 현재 0.4%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시장은 더 빠르게 힘이 내려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보시면 1.4%대까지 조금 전에 보합권에서 횡보하는 시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렇게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803포인트 지수는 터치 중이고요. 거래대금은 5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의 변화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상승에서 하락 전환 오늘 빠르게 이뤄졌고요.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잘 버티나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빠르게 지금은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10선 지지하지 못한 채로 800선이 위태로워진 상황까지 내려왔고요.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은 거래소보다 강세 흐름을 잡아나가다가 오늘 크게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 2차전지 종목들 때문입니다. 그동안 2차전지 소재, 특히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위주로 여기 코스닥 시장을 지지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테슬라발 악재와 더불어서 차익 매물 크게 나오게 되면서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특히나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첨보까지 하락하게 되면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2차전지 영향으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힘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수급을 체크해 보시면요. 일단 개인의 매수세가 확인되는데 2,495억 원 사자세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점차 커지면서 현재는 1,5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요. 기관 역시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805억 원 매도 우위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봤는데 특징주들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거래소 관련한 특징주는요. 정책 따라서 출렁이는 원전과 양자기술 관련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 측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 종목들이 함께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원전 관련 종목들부터 보시면요. 오늘 원전 쪽에서는 일단 대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국내외적인 수주 모멘텀이 부각됩니다. 특히나 한전기술 보시면요. 어제 같은 경우에 오후장에서부터 원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시세가 좀 연속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한전기술 지금 8.4% 정도의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74,400원의 시세가 현재는 나타나고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어제는 가지 못하더니 오늘 함께 상승 쪽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4% 오른 17,72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 관련 종목들도 좋지만 오늘 무엇보다 새롭게 움직이는 쪽은 양자기술과 관련된 종목이겠죠. 일단 이 양자 쪽에서는 정부가 상반기 가운데 국가 양자 비전과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는 2031년까지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요. 여기에 현재 250명 수준의 인력을 양자 대학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오늘 KCS가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20%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내더니 현재 구간에서는 21% 정도, 23% 정도의 상승 탄력 가져갑니다. 8,700원의 시세 나타내고요. 드림 시큐리티도 후발주자로 오늘 함께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사실 KCS 대장을 제외하고는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6% 정도의 오름세 3,69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특징주들이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로봇 관련 종목들입니다. 로봇주들이 일제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대기업들이 먹거리로 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목해볼 점은 현대차도 상장사의 지분 투자를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 투자를 하게 되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여기에 상당한 투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좀 체크를 해보시면 사실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가 코스닥 상장 로봇 부품 기업에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썰이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자들이 좀 지목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면 SBB테크도 한 종목으로 10% 정도의 강세 흐름 65,500원으로 체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세가 강한 쪽은 SPG 푸른기술 그리고 SP시스템즈입니다. SPG 같은 경우에 20% 넘는 수익률 지금은 22% 정도의 상승세고요. 22,7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푸른기술도 체크해보시면 1,340원으로 16% 상승 흐름이고요. SP시스템즈 역시나 지금은 상승하는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양봉을 유지하고 있는 쪽이 지금 지분투자 인수 기업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16% 오르며 1,96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요. 정치 테마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마무리가 됐죠. 김기현 대표가 52% 과반의 득표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당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2위를 차지해서 23% 정도의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오늘 재료 소멸 관점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기현 테마 관련 종목인 나무기술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 정도 내림세로 2,730원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테마 종목들이 훨씬 더 낙폭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2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당대표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안랩 역시나 현재는 64,900원으로 12%가량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써니전자도 함께 하락하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철수 테마 종목들이 좀 약세 흐름 나오게 되면서 2,390원 12% 정도의 하락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10시 구간 시장 상황이었습니다.